자, 이제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대처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게. 이게 뭐 집인 경우도 있고 뭐 회사에 올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, 일단 오늘은 집하고 회사에 대해서 말을 해볼게. 일단은 절대 금지해야 되는 사안, 변호인을 만약에 선임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변호인이 오기 전까지 이건 절대로 금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세 가지가 있어. 휴대전화 있지. 요즘은 압수수색에 있어서 휴대전화가 진짜 중요하거든. 이거 비밀번호 알려주면 안 돼. 그리고 컴퓨터 비밀번호, 금고 비밀번호 이거 절대 알려주면 안 되고, 변호인이 오기 전까지.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진술서를 막 작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어. 왜냐면 뭐 이것저것 물건을 찾으면서 이거 뭐냐 하다가 좀 중요하다 싶으면 진술서를 작성을 해달라 그래. 그거 하면 안 돼, 변호인 오기 전까지. 그리고 또 사건과 관련돼서 막 물어볼 수가 있어. 이거 이러면 뭐 사건 범행 저지른 거 아니에요? 뭐 한 거 아니에요? 물어볼 수 있는데 그것도 일단 말하면 안 되는 거야. 일단 변호인을 참여하기로 했으면 이 세 가지는 진짜 절대로 금지해야 되는 게,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영장에 뭐 기재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, 기재가 되어 있더라도 사실 제공을 할 의무는 없긴 하거든. 근데 이것도 제공을 안 하면 여러 가지 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. 뭐 불이익이 없다고는 하는데 현실적인 불이익이 좀 있을 수 있어. 만약 가령 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때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걸로 사용될 수도 있고, 아니면 수사에 협조를 안 했으니까 양형에 좀 불리하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 일단은 수사하는 사람이 좀 화가 나니까 비밀번호 제공을 안 하면 좀 더 강압적이나 좀 터프하게 수사가 들어올 수는 있는 거지. 근데 지금 사건마다 그럼에도 비밀번호를 제공을 안 하는 게 좀 좋은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. 뭐 예를 들어서 특히나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제공을 안 하면 그 암호 해독 프로그램에서 좀 빠르게 해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, 내가 알기로는. 그래서 그런 걸 좀 장단점을 뭐 이 뭐 유리한 점 불리한 점 고려를 해서 이게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, 변호인이 오기로 선임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일단 이거 절대 제공하면 안 되고, 제가 지금 변호인을 선임할 테니 변호인이 오시면 집행을 좀 압수수색 집행을 진행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되는 거야. 근데 그러면 뭐 어떤 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임할지 말지 좀 정해야 되잖아. 그거는 어떻게 정하냐면, 일단 집까지 만약에 압수수색이 나왔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 변호인이 필요한 사건일 경우가 많겠지. 왜냐면 통상 가벼운 사건 가지고는 집까지는 영장을 청구하지도 않고 법원에서 잘 나오지도 않거든. 좀 중요한 사안이야. 왜냐면 집은 좀 보호해줘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집까지 나왔다고 하면 좀 일단 심각하다고 보면 돼. 일단 나오면 그럼 변호인을 선임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. 영장을 좀 보여줄 거야. 그럼 꼼꼼히 읽어. 거기 있는 내용을, 범죄 사실을 좀 꼼꼼히 읽고, 압수수색 장소가 써 있어. 그것도 꼼꼼히 내 집이 맞는지 주소가 맞는지, 그리고 내 집에서 뭘 압수할지 여기 물건이 다 써 있거든. 그거를 꼼꼼히 읽어야 돼. 이제 이걸 읽은 다음에 이건 나 혼자 좀 대응이 불가능하다 싶으면 이제 변호인을 선임을 해야지. 그거는 뭐 당장 아는 변호사가 있으면 뭐 연락을 해서 좀 와달라고 하거나, 없으면은 좀 알아봐서 빨리 선임을 언제까지 기다려주지는 않거든. 왜냐면 안 기다려주는 사람도 있어. 그래서 그건 좀 빨리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거고. 근데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지금 보통 아침 6시, 7시 이때쯤 오거든. 왜냐하면 본인이 집에 있을 때 들이닥쳐야지 뭔가 막 증거인멸하지 못할 거 아니야. 그래서 집에 있을 때 들이닥치려고 새벽에 와. 그래서 오자마자 하는 일이 휴대전화 가져오라고. 그래서 일단 휴대전화를 못 쓰게 하거든. 왜냐면 압수수색이 나왔다는 걸 공범이나 이렇게 알리지 못하게 하는 의도도 있고, 아니면은 휴대전화에 있는 거를 막 삭제를 해서 증거를 인멸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기도 해. 근데 내가 휴대전화가 없으면 변호인을 선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. 그러면 뭐
인터넷 검색이나 뭐 어떻게든 좀 하게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적절한 방법을 좀 물어봐야 돼. 그거를 허용을 안 해주는 게 아니거든. 충분히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니까 변호인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. 그래서 일단은 변호인 선임할 수 있는 허용을 해줄 거야. 그거를 좀 망설여서는 안 돼. 만약 필요하다고 생각하면.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. 그래서 일단은 영장 내용 꼼꼼히 읽고 변호인 선임 필요하면 연락을 해서 이제 아까 말하기 전까지 비밀번호 제공, 진술서 작성, 사건에 관한 진술하면 안 되고, 근데 변호인 없이 진행한다 그러면은 비밀번호 제공하는데 유불리, 진술서 작성을 할지 말지, 사건 내용 진술할지 이런 거를 혼자서 판단을 해야 돼. 근데 쉽진 않거든. 왜냐하면 경험이 대부분 없어서 이걸 내가 말하는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보통 사람은 잘 이해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감이 없는 경우가 많아.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. 그래도 일단 기본적인 조언을 하면 비밀번호는 일단은 제공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. 그리고 진술서나 사건 진술도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. 왜냐면 이건 나중에 제공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거든. 근데 한 번 제공을 하면 물릴 수가 없어. 그래서 일단 압수가 되고 좀 당장 결정하기 어려우면은 당장 결정을 해서 그게 좀 좋은 결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. 왜냐면 경험이 없고 관련된 지식이 없으니까. 그래서 일단 모르겠으니 제공을 안 한다고 하고 가져가면 나중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제공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위 3개 비밀번호, 진술서, 사건, 진술을 하지 않고 컴퓨터 비밀번호 내가 볼 때 안 주는 게 나을 것 같아. 컴퓨터를 안 주면 그냥 그대로 다 가져가거든. 다 들고 가거든. 일단 다 가져가라고 하고 이게 컴퓨터는 특히 무슨 부분이 있냐면 영장에는 그러니까 이 컴퓨터를 만약에 들고 간다 치면 하드디스크를 들고 가는 거거든. 그러면 적어도 너가 사용하는 이메일이나 너가 사용하는 무슨 그 저장 인터넷에 인터넷 서버에 저장되는 그런 거 있잖아. 이메일 유튜브 그런 거는 다 저장이 안 되는 거야. 하드디스크에 남아있지 않는 한. 만약에 근데 그런 부분에서 중요 증거가 있다고 하면은 빠지게 되는 거지. 그래서 컴퓨터 그 윈도우 비밀번호 있잖아. 그거를 제공을 안 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하드디스크를 가져갈 거거든. 그래서 그것도 일단 제공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. 그 나중에 조금 양형에 불리할 수도 있고 이게 만약 구속 사안이라면은 조금 증거인멸의 우려가 좀 더 커지는 거는 있기는 한데 나중에 협조를 하려면 비밀번호 제공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나는 기본적으로 좋은 것 같아.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 너무 다르니까 판단을 또 잘 해야 돼. 변호인 없이 진행한다고 하면. 근데 변호인이 이제 선임한다고 하면 오면 이제 결정을 하면 되는 거고. 근데 이거 봐봐. 이게 방금 같은 경우 집인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회사로 올 때가 있어. 근데 너가 근무하는 회사에 압수수색이 나왔대. 근데 두 가지 경우가 있겠지. 너가 잘못해서 너 혼자만의 사건인 경우하고 회사 전체에 관련된 사건이야. 근데 특히나 이 회사 전체에 관련된 사건은 내가 이렇게 압수수색 이런 데 가보면 좀 답답하다고 해야 되나? 아니면은 좀 답답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지.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또 착한 건지 왠지 몰라서 그냥 수사관들이 와서 영장 있고 하면은 뭐든지 다 알려줘. 아까 말했듯이 컴퓨터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핸드폰 가져간다면 핸드폰도 막 보여주고 비밀번호도 막 보여주고 그런단 말이야. 근데 사실 회사의 사건이면 너는 피의자가 아닌 경우의 가능성이 많아. 그런 경우에는 굳이 협조를 안 한다고 해서 너한테 불이익이 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고, 특히 회사 사건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법무팀이 있으면 법무팀에서 어떤 기조가 나오고 법무팀에서 주로 로펌에 의뢰를 하니까 그 변호인이 와서 어느 정도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기조가 정해져야 되는데 그 기조가 정해지기 전에 이미 수사관들이 여기저기 수십 명이 여기저기 가가지고 이미 다 비밀번호도 알고 다 압수를 하는 거지. 그러면 사실상 너무 뒤늦은 경우가 많아. 그래서 너가 만약 회사 생활을 할 때
이게 압수수색이 나왔다. 근데 네 사건 관련된 거 아니다. 그러면 일단 영장을 무조건 보여달라 그래서 너랑 관계가 없는 사건이다. 그러면 일단 비밀번호 알려달라 그러면 알려주지 말고, 아 그거는 법무팀에 한번 물어봐서 내가 알려주겠다. 변호인 올 것 같은데 변호인 오면 상담 말씀드릴게요. 이렇게 말하면 되지. 그리고 또 진술서를 몰래, 아니 몰래라는 표현은 좀 미안하고,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변호인이 오기 전에 그러고 빨리 진술서를 많이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긴 하거든. 나중에 그게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. 그리고 사실 변호인 입회를 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 좀 불편한 점이 많아. 그래서 그리고 회사 같은 큰 회사 대기업 압수수색은 또 수사관도 인력도 막 수십 명이 나오니까 여러 군데 퍼져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중요한 진술을 들으면 그걸 진술서를 좀 작성을 하고 싶어 해. 근데 문제는 변호인이 없는 때 그런 게 이루어지는 게 종종 있다는 거지. 그래서 그런 거를 진술서 쓰라 그러면, 일로 오라 그래 쓰라 그러면 뭐 그래야 되나 보다 하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. 그래서 그거 안 된다는 거야. 그렇게 뭐 마음대로 이제 내가 가서 진술 써서 나중에 진술서 때 있는 내용 때문에 회사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, 뭐 그게 뭐 사실 진술서를 쓰라 그러면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내가 아는 기준으로 쓰는 경우도 많은데 그게 실제 사실과 배치되는 경우가 또 종종 있기도 하거든.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. 근데 이게 만약에 나 개인 관련 사건으로 나왔다 이러면 뭐 사실 회사는 상관이 없는 거지. 근데 내가 어쨌든 회사 생활도 하고 하려면 좀 조용하게 넘어가는 것도 좋을 수도 있잖아. 그건 좀 스스로 판단을 해야지. 내가 만약에 여기서도 비밀번호를 제공을 안 한다고 하면 회사 서버를 뜯어가겠다, 뭐 회사 뭐 컴퓨터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나올 텐데 수사기관에서 나한테도 부담이 되잖아.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결정을 해야 돼. 뭐 이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면 더 명확히 알 수 있겠지. 이런 거는 내가 그냥 썼는데 이런 말 하면 돼. 변호인하고 상의 후 하겠습니다. 뭐 변호인한테 연락을 했으니까 입회 후에 뭐 집행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이걸 받아줘야 되거든. 이거를 거절할 수는 없어. 왜냐면 이거를 거절해버리면 그 영장 집행 자체가 위법해서 거기에서 취득한 증거가 다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돼서 못 쓰게 되거든. 나중에 증거로. 그러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증거 능력을 확보하려면 이러한 절차를 지켜야 돼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면 받아줄 수 있을 거야. 어쨌든 정리를 하면 집이나 회사나 가장 중요한 거 이 세 개만, 제발 이 세 개만 기억을 해. 변호인 오기 전에 이거 비밀번호 제공하고 진술서 작성하고 사건 관련해서 막 이 말 저 말 얘기하는 거 그냥 아예 말하지 마. 알아서 가져가라 그래.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.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. 그래 이만 마칠게.